제주에서의 반전, 낡은 폐가에서 찾은 우리 가족의 두 번째 인생.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 저는 제주의 한 해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새벽 5시, 파도 소리만 들리던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들키지 않고 싶었던 눈물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3만 원, 두 아이의 학원비조차 낼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해변이 내다보이는 공방 카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는 저와 남편이 함께 만든 공간에서 친구 민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정은아,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정은이 잠깐 창밖 바다를 바라보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있잖아. 그때가 없었으면 지금도 없었을 거야. 오늘은 제 친구 박정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의 실패가 어떻게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꿈이 어떻게 가장 늦은 시간에 피어날 수 있는지. 정은아,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서울에서 어떤 삶이었는지부터. 응,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남편은 서울 마포에서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어. 12년 됐어. 혼자 새벽 4시에 나가서 식자재 받고 밤 11시에 들어오는 삶이었어. 나는 아이들 둘 키우면서 집에 있었고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안 됐어. 남편이 힘들었겠다. 12년이면 정말 오래됐네. 맞아. 근데 있잖아. 남편이 원래 식당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어. 대학 때 미술을 전공했거든. 졸업하고 나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요식업으로 전환한 거야. 부모님 식당 일 도우면서 시작한 거였거든. 그럼 미술은 완전히 접은 거야? 접었다고 생각했지. 남편도, 나도 사실 미술 쪽을 좋아했거든. 전공은 아니었지만 도예도 해보고 목공예도 해보고 그때 정말 행복했어. 근데 결혼하고 아이들 생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다 뒤로 밀려났어. 육아에 집중하다 보니 10년이 흘러버린 거야. 그 시간 동안 아예 손 놓고 있었어? 그건 아니야.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틈틈이 공부는 했어. 인테리어 책 사서 읽고 온라인으로 소품 만들기 강의 듣고 남편도 식당 인테리어 바꿀 때 혼자 다 계획 세워서 직접 고쳤거든. 주변에서 식당보다 인테리어가 더 맛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게 취미이자 출구였지. 직업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러다 식당이 어떻게 된 거야? 코로나야. 2020년 초부터 손님이 뚝 끊겼어. 배달로 버텼는데 배달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갔어.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야. 직원 3명 월급을 대출로 메우다가 결국 다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날 밤에 처음으로 둘이 마주 보고 울었어. 12년을 버텨온 식당 문을 닫는다는 게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게 아니었거든. 남편한테 그건 20대부터 쌓아온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을 거야. 그 시간에 너는 어땠어? 나는 아이들한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버텼어. 낮에는 괜찮은 엄마인 척하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핸드폰 계산기만 눌렀어. 어디서 얼마를 줄일 수 있나? 이달에 어디가 막히나? 어느 날 큰애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엄마, 우리 이사 가야 해. 나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어. 그 말에 화장실 들어가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엉엉 울었어. 그래서 제주를 선택한 게 도망이었어? 아니면 결심이었어? 처음엔 도망이었어. 솔직히 남편이 서울에서 빚 정리하는 동안 아이들 데리고 일단 나가 있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 제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곳이었어. 월세가 서울의 절반도 안 됐으니까. 근데 막상 도착하니까 그 집을 보고 눈물이 나왔어. 도망 온 건데 눈물이 나온 게 이상하지. 왜 눈물이 났어? 집이 너무 낡았어. 지붕에 구멍이 나 있고 벽지는 곰팡이가 슬고. 근데 그게 울려고 나온 눈물이 아니었어. 이 집, 나랑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든 거야. 망가졌지만 아직 서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 민정보증금 내고 나면 수리비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한 거야? 정은 그때 생각난 게 있었어. 그동안 혼자 공부해놨던 것들, 인테리어 책이며 온라인 강의며 막상 써먹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그 순간에 다 떠오르는 거야. 벽지 뜯는 법, 페인트 고르는 법, 공간 구성하는 법. 유튜브가 나머지 선생님이 됐어. 밤에 애들 재우고 새벽 2시까지 영상 보고 메모하고 다음날 아침에 장갑 끼고 혼자 벽지 뜯기 시작했어. 첫날은 30분도 못했어. 손이 너무 아파서. 그동안 공부한 게 그때 살아난 거네. 맞아. 내가 왜 그걸 혼자 조용히 공부했는지 그때서야 알 것 같았어. 취미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준비였던 거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은 처음엔 구경만 했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둘이 서로 벽지 뜯는 게임 한다고 경쟁을 하더라고. 그때 처음으로 제주에 잘 왔다 싶었어. 서울에선 애들이 학원 스케줄에 치여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거든. 그런데 이 낡은 집에서 셋이 땀 흘리면서 웃고 있는 거야. 페인트 칠은 그것도 혼자 했어? 응, 2달 걸렸어. 색을 고르는 것도 일이었는데 사실 색 감각은 원래 있었어. 공예 동아리 때 색 조합 공부를 좀 했거든. 동네 철물점 사장님한테 사정 얘기하고 남은 페인트 좀 싸게 나눠주실 수 있냐고 했더니 처음엔 거절하셨는데 내 사연 다 듣고 한 통을 그냥 주시더라고. 그게 지금 우리 공방 입구 벽색이야. 제주 바다색. 공방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계획한 거야? 아니, 전혀. 완전 우연이었어. 집 꾸미는데 돈이 없으니까 소품도 직접 만들어야 했잖아. 해변 나가서 파도에 씻겨온 유목 줍고 조개 껍데기 모으고. 그런데 있잖아.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 설레는 거야. 대학 때 공예 동아리에서 나무 만지던 느낌이 다시 살아났어. 아, 내가 이걸 좋아했구나. 잊고 있었던 거야. 10년 넘게. 그게 소문이 난 거야. 근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우리 집 지나가다가 창문 사이로 보신 거야. 들어오셔서 이걸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제가 만들었다고 했더니 자기 공간도 꾸며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 그게 첫 번째 의뢰였어. 떨렸겠다. 무서웠어. 돈을 받는다는 게 잘못되면 어쩌나 싶고. 근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완성된 거 보시고 이러시는 거야. 이게 인테리어가 아니라 제주를 담은 이야기 같다고. 그 말이 나한테는 처음 듣는 칭찬이었어. 인테리어 직업으로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공부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 싶었어. 남편한테는 언제 얘기했어? 처음엔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 남편이 12년 동안 식당 열심히 했는데 아내가 폐가 고치고 나무 줍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근데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더니 남편 반응이 나도 놀랐어. 이거 진짜야? 내가 한 거야? 왜 이렇게 잘 어울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나 대학 때 조소 작업하면서 공간 디자인에도 관심 많았는데 식당 하면서도 인테리어 직접 손댈 때가 제일 재밌었어. 그 말이 우리 둘이 사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어. 힘들지 않았어. 주문이 밀리고. 있잖아. 그때 진짜 무너질 뻔한 순간이 있었어. 크리스마스 납기 맞춰야 하는 주문이 15건이었는데 나 혼자서. 재료가 중간에 떨어진 거야. 해변이 기상 악화로 못 가고 새벽 3시에 재료 앞에서 멍하니 있는데 큰애가 내려온 거야. 엄마 왜 안 자? 이러면서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 엄마가 지금 막막하다고. 아이가 뭐라고 했어? 그 애가 잠깐 생각하더니 엄마, 나도 할 수 있는 거 있어? 12살짜리가 새벽에 옆에 앉아서 조개 껍데기 다듬어주기 시작하는 거야. 나 그때 또 울었어. 근데 이번엔 행복해서 울었어. 남편은 언제 제주로 내려온 거야? 8개월 후였어. 서울에서 빚정리 마무리하고 일용직으로 버티면서 조금 모아서 내려왔어. 그 사람이 현관문 열고 들어왔을 때 집을 보는 눈빛이 달랐어.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내가 고쳤어 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많이 울었어.
우리 둘 다 현관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숨기려고 했는데 못 숨겼어. 남편의 손을 잡는데 손이 거칠어진 거야. 나도 남편 손이 낯설고 서울에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를 그 거친 손에서 같이 느낀 것 같았어.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 대학 때 꿈이 있었잖아. 그때 못다 한 거 여기서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이 오래됐어.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어. 근데 그 말이 그 순간 살아서 우리 사이에 다시 돌아온 거야. 지금 공방은 어때? 많이 달라졌어? 남편이 공간 시공이랑 목공 가구 제작을 맡고 나는 소품 작업이랑 공방 운영을 해. 남편이 조소 전공이었으니까 입체 감각이 보통이 아니야. 손님들이 가구 보면서 이걸 진짜 여기서 만든 거냐고 물어봐. 작년부터는 제주, 이주 희망자들 대상으로 공간 컨설팅도 시작했어. 서울에서 우리가 겪은 거 그 사람들도 겪잖아. 그러니까 더 잘 도와줄 수 있어. 있잖아. 둘 다 원래 미술이랑 공예에 소질이 있었으면서 왜 이걸 직업으로 생각 못한 거야? 그게 참 이상하지. 우리 세대가 그런 거 있잖아. 좋아하는 걸 먹고 사는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모님도 그랬고 주변도 다 그랬어. 미술 전공한 남편이 왜 식당 하냐고 아무도 안 이상하게 생각했어. 그게 당연한 거였으니까. 공예 좋아하는 아내가 집에서 애 키우는 것도 당연했고. 근데 제주에서 폐가를 고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 우리가 싫어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였어. 그게 제일 아깝다. 맞아. 근데 있잖아. 그래서 더 소중하기도 해. 20대에 했으면 이 감사함을 몰랐을 거야. 40대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니까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뼈에 새겨지는 거야. 수입은 서울 식당 운영할 때보다는 적어. 솔직히. 근데 있잖아. 그때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 알아? 그 돈의 반은 빚 갚는 데 썼고 남은 반은 스트레스 푸는 데 썼어. 지금은 적게 벌어도 전부 다 우리 거야. 우리 삶에 쓰는 돈이야. 그게 훨씬 더 많이 가진 느낌이야. 아이들은 이게 제일 커. 큰애가 요즘 뭘 하고 싶은지 알아? 공예 디자이너. 엄마 보면서 하고 싶어졌대. 서울에 있을 때 그 애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사, 변호사였거든. 주변에서 시키는 다. 지금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말해. 그게 나한테는 어떤 성공보다 더 값진 거야. 정은아, 근데 있잖아. 만약 그때 제주 안 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 솔직히 아마 버텼겠지. 서울에서 어떻게든. 근데 그 버팀이 어떤 버팀이었을지 나는 잘 모르겠어. 남편은 또 다른 식당을 찾았을 거고 나는 또 아이들 키우면서 공예책을 혼자 읽고 있었겠지.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스쳐 지나가는 삶. 그게 계속됐을 것 같아. 그럼 너한테 제주는 두 번째 기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 몰려서 온 거였어. 근데 지금은 이게 선물이었다고 생각해. 오래 묻어뒀던 꿈을 꺼낼 수 있었으니까.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나레이션. 정은 씨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남편과 함께 커피 한 잔 마시고 공방 문을 엽니다. 그 공방 문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입니다. 망가진 것들이 다시 아름다워지는 곳. 40대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셨나요? 어쩌면 그건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좋아했지만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현실이 아니니까 하며 접어두었던 그 감각들, 그것들이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천천히 쌓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폐가도 고치면 집이 됩니다. 부서진 관계도 손을 내밀면 다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래 묻어두었던 꿈은 가장 늦은 것 같은 순간에 가장 깊이 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오래전에 접어둔 꿈이 있으신가요? 혹시 좋아하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없다고 스스로 선을 그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선을 다시 지울 수 있는 때가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믿습니다. 망가진 것들이 다시 아름다워지는 곳.
제주에서의 반전.